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술기평가 혹은 스킬평가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이 전 슬라이드까지 설명했던 위임 가능 전문 활동 EPA를 중심으로 한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설명했던 바와 같이 EPA는 어떤 전문직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결정적인 critical elements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EPA는 전문직으로서 수행하는 활동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기술되는데 긴급하거나 응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인식 및 관리 개시라고 이 전체 과정을 서술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 과정만을 구분하여 담낭 질환이 있는 환자의 수술 전 평가 및 관리라는 방식과 같이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던 EPA를 평가할 때 그 최종적인 목표는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그 활동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위임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기에 이 intrustable 혹은 entrustment라는 단어가 EPA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공의가 이 EPA에 대해서 가장 높은 단계의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전공의가 전문의나 지도 전문의의 감독 없이 혼자서도 독립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위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공의의 환자를 보는 모습을 직접 관찰에 기반해서 실제 상황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위임 가능 전문 활동을 중심으로 한 평가의 장점은 실제로 해당 전문 과목에서 일어나는 의료 행위와 관련하고 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특정한 업무 부분을 위임할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고 따라서 직관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어떤 역량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달성했는지를 구분하는 것보다 어떤 업무를 내가 이 전공의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실제 임상 상황에서 전문의와 전공의 관계에서 더 일어나는 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앞에서 EPA가 Domain of Competence, DOC라고 했던 역량, 영역 혹은 각각의 컴피턴시 등과 역량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EPA를 활용하여 평가를 하더라도 이미 기존에 사용해 오던 역량을 중심으로 한 평가 도구를 충분히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의료 행위와 관련되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과, 의사나 전문의로서, 전공의로서 해야 하는 실제 할 수 있어야 하는 성과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EPA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지금까지 역량, 컴피턴시를 중심으로 Competency Based Medical Education이라든가 역량 중심의 의학교육을 지향해온 방향 속에서 새롭게 EPA라는 걸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로 미국에서 혹은 캐나다에서 이미 개발된 EPA를 참고함으로써 새로운 EPA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조금 절감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각 전공 과목마다 수행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그 전문 과목을 정의 내릴 수 있는 요소를 바탕으로 별도의 EPA를 만드는 것은 상당한 새로운 작업이 될 수 있기에 도입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EPA라는 개념이 역량이라는 개념에 비해서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 의학교육 커뮤니티 내에서도 EPA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EPA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PA는 그 자체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의료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어떤 전문직으로서의 활동을 잘 하는지를 평가한 결과가 이 평가가 의도한 바와
잘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을 직접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은 표준화가 어렵다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표준화가 어렵다는 말은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 즉 학생이나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직접 관찰의 횟수를 늘리고 또 다양한 다수의 평가자가 평가하게 함으로써 신뢰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PA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평가한다고 했을 때 전혀 위임할 수 없는 아예 특정 활동을 수행하면 안 되는 단계부터 완전히 위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각 단계에 대해서 명확한 기술이 혹은 정의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야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EPA 기반의 평가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술기평가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으로는 글로벌 레이팅이 있습니다. 글로벌 레이팅은 대체로 체크리스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글로벌 레이팅이란 정의된 기간이나 특정 기술에 대해서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자의 전반적인 인상을 요약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학생이나 전공의를 일정 기간 관찰하거나 혹은 일정 기술에 대해서 관찰했다면 그것을 관찰한 평가자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1점에서 5점 중 혹은 1점에서 10점 중 몇 점으로 판단하겠습니까? 라는 식의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인상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평가가 일견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항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평가한 다음에 합산하는 것에 비해서 타당도가 낮을 수도 있다 혹은 신뢰도가 낮은 평가일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많은 문헌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글로벌 레이팅 방식의 평가는 실제 상황은 물론 시뮬레이션 상황에서도 상당히 높은 타당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스킬에 대해서 수행 능력을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러한 평가의 장점입니다. X라는 술기를 X1, X2, X3와 같이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각각을 잘 수행하는 것만큼이나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보았을 때 얼마나 원활하게 수행하는지도 중요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몇 가지 술기들처럼 각각의 술기들을 수행하는 여러 단계가 있을 때 그 단계를 하나하나 나누어서 평가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글로벌 레이팅의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글로벌 레이팅은 다수의 독립적 평가를 해야만 충분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EPA 평가에 있어서도 다수의 평가 그리고 다수의 평가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글로벌 레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가 혹은 교수자가 직접 학습자를 관찰하고 감독하고 피드백해야 이 평가 자체의 타당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상당한 교수라는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교수가 직접 관찰하지 않고 직접 감독하지 않고 직접 피드백도 주지 않는다면 자원은 아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평가의 타당도 자체는 더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모든 직접 관찰 기반의 평가가 그러하듯 교수와 학습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르게 평가하는 평가자에 따른 편향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도 이러한 평가의 한계이자 약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최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운영 방식은 앞서 설명한 EPA라든가 혹은 평가자의 판단이 개입되는 구두시험 혹은 에세이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평가자는 해당 평가 영역이나 평가 술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자가 이러한 전문 지식을 갖췄을 때 학습자의 수행 능력을 관찰하고 더 타당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에 대해서 어떤 척도로 평가할지 여러 명의 평가자가 합의하고 표준화해야 합니다. 척도에 대한 합의나 표준화가 없이 단순히 여러 명의 평가자가 평가를 하게 되면 물론 여러 명의 평가자가 하는 것 자체에서 얻어지는 이득은 있겠지만
신뢰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접 관찰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관찰 가능한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관찰 불가능한 행동을 글로벌 레이팅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척도가 있을 때 평가 척도의 각 등급별로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충분히 결정하고 평가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여러 다양한 맥락과 다수의 평가자를 활용하는 것이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직무 현장 기반 평가입니다. 영어로는 Workplace Based Assessment, 줄여서 WBA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글로벌 레이팅은 직무 현장에서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평가를 어떻게 채점할지, 글로벌하게 채점할지, 혹은 체크리스트로 평가할지, 그러한 한 가지 평가 방법이라고 구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직무 현장에 기반 평가한다는 것은 실제 환자가 있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전문가 평가자가 관찰 가능한 학습자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있고 전공이나 학생이 있을 때 이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평가자가 보고 이 상황을 평가하고 학습자에게 체크리스트 혹은 글로벌 레이팅으로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시뮬레이션 상황에서도 글로벌 레이팅은 활용할 수 있는 반면 WBA, Workplace Based Assessment는 그 정의상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측면에서 EPA는 WBA의 한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직무 현장 기반 평가의 장점은 무엇보다 직접 학습자를 관찰하여 그것에 기반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타당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킬의 전체를 평가할 수도 있고 스킬 전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만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레이팅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평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관찰 기반 평가가 그러하듯 편향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평가자가 피평가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편견, 선입견, 그리고 피평가자와 평가자의 관계 혹은 그러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맥락에 따라서도 편향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체크리스트, CL은 체크리스트를 의미하는데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마치 각각의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1점 혹은 0점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채점했을 때의 일이고 만약에 체크리스트를 사용했지만 그것을 대충대충 했다면 사실상 그것은 글로벌 레이팅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 있는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했다 안 했다 혹은 잘하거나 하긴 했지만 잘하지 못했거나 전혀 하지 않았다 이 2단계 혹은 3단계로 평가했을 때 이 학생이 전반적으로 잘한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꼼꼼히 보지 않고 무조건 1점에 다 주거나 반대로 무조건 다 0점에 점수를 준다면은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글로벌 레이팅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스킬을 각각의 단계로 분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각 단계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혹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하고 점수를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킬을 분해한다는 것이 언제나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분해하기 어려운 스킬, 여러 가지 명확한 단계로 나누어지지 않는 스킬의 경우에서는 체크리스트의 평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 현장 기반 평가를 보다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여가며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평가와 마찬가지로 평가 서식에서 관련된 용어라든가 수행해야 되는 술기 그리고 학습자에게 기대되는 것들을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와 기대치가 명확하게 표현될수록 평가자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하며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의사국가시험에서 실기시험을 볼 때 학생들의 수행은 표준화 환자가 채점하게 되는데 이 표준화 환자가 비록 의료인은 아닐지라도 명확한 평가 서식에 기술된 정의와 기대치에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경우 한 가지 명확한 장점은 그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할 수 있고 어떤 술기 수행 이후에 디브리핑 세션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체크리스트의 척도 개수를 너무 여러 단계로 하기보다는 2점, 즉 했으면 1점,
안 했으면 0점과 같이 두 단계로 하거나 잘했으면 2점, 틀리게 했으면 1점, 안 했으면 0점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신뢰도를 더 높이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단계에 따라서도 어떤 학습자는 글로벌 레이팅이 더 적합할 수 있지만 어떤 학습자는 체크리스트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숙련된 학습자, 즉 어떤 술기를 충분히 연습해서 그것이 상당 부분 체화되고 익숙해진 학습자는 각각의 스킬을 개별 단계로 기계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개별 단계로 기계적으로 구분해가며 단계를 차분히 밟아가는 방식의 수행은 숙련된 학습자보다는 초보 학습자, 초심자의 경우에 더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런 경우에는 체크리스트가 바람직할 수 있지만 숙련된 학습자는 글로벌 레이팅으로 평가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